그 다음에 건설공사에서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5,000m 제곱 이상의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그 다음에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그 다음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인 용수 전용댐, 마지막으로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있다 정도 외워주면 되겠죠. 자, 해당 부분은 암기 팁을 활용해서 그대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날 건축된 50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10월 31일 날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10월 31일에 지어졌습니다. 50개가 건축되었고 무엇이 건축됐다? 학교가 건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10은 무엇이다? 앞쪽에 있는 10은 깊이 10m인 굴착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1과 건축을 이렇게 묶게 되면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과 학교를 묶게 되면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그 다음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이다 라는 걸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부분 암기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에) 건축된 50개의 학교에는 2천만 톤의 저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 SSPP 시스템 세이프티 프로그램 플랜에 포함된 사항은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 암기 팁을 활용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외워주냐면 계약, 수집, 결과에 대한 조기평가를 계획한다 라고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암기법을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면 계약, 그 다음에 수집을 하고 결과에 대한 것은 조기평가를 해서 계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 먼저 계약은 무엇이냐면 3번에 있는 계약 조건, 그 다음에 수집은 8번에 있는 안전자료의 수집과 갱신, 그 다음에 결과는 9번에 있는 경과와 결과의 보고, 그 다음에 조기평가의 조는 무엇이냐면 2번에 있는 안전조직, 그 다음에 기는 5번에 있는 시스템 안전기준, 그 다음에 평가는 무엇이냐면 7번에 있는 안전성 평가, 그 다음에 계획은 몇 번이다? 1번 계획의 개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해는 무엇이냐면 시스템 안전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따로 정리해서 외워주면 되겠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 포함 사항 암기 팁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계약과 수집, 결과에 대한 조기평가를 계획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의 수명주기 5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면 먼저 가장 첫 번째 PHA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의와 시스템 개발하는 거는 FHA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총 5단계 구상, 정의, 개발, 생산, 운전에 대한 순서는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구정에는 갱생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다? 시스템 구상, 그 다음에 시스템 정의,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4단계는 생산, 마지막은 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는 구정, 갱생, 운이기 때문에 운전 단계인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게 되면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해서 그대로 보도록 하면 PH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HA 중에서 지금 H 부분은 영어로 위험을 뜻하게 됩니다. 위험. 따라서 이때 H가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위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아날리시스는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 분석,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단어는 예비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좀 알고 있다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고, PHA는 따라서 무엇이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 분석 방법으로 정성적인 분석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래쪽에 있는 PHA에 의한 위험성 분류상 카테고리의 단계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파국적, 2단계는 위기적, 3단계는 한계적, 4단계는 무시 가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친 것을 따서 암기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항상 따라오는 무가 있는데, 우리가 치킨을 먹다가 다리를 빼앗겨서 너무 열받아서 책상을 내려쳤더니 무가 파쇄가 되었다. 즉, 파기한 무가 되었다라고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 가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PHA의 카테고리의 단계에 대해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파기한 무 이렇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제의 소수단 활동 중에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TBM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잠재의식을 일깨워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토의식 아이디어 개발 기법으로서 4원칙으로 모았을 때는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분방, 수정발언, 그 다음 대량발언, 비평금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면 이 4가지 4원칙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외워준다? 앞글자를 딴 자수를 대비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위험예지훈련 4단계 진행 방법, 문제 해결 4라운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위험예지훈련 4단계 정말 중요하죠. 1단계는 뭐다? 현상을 파악하고, 그래서 여기서 잠재 위험 요인을 파악한 다음에 본질 치고 단계에서는 위험 포인트를 결정, 3단계인 대책 수립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4단계 목표 설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위험을 이겨낼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그냥 현본 대목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있는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에서 부품 배치의 원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배치의 원칙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치는 어떻게 외워주냐면 암기 팁을 활용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의 기사는 중사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사, 기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성의 원칙, 두 번째 사용 빈도의 원칙, 세 번째는 기능별 배치의 원칙, 네 번째는 사용 순서의 원칙이 있다. 이 4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부품 배치의 원칙은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냐면 배치 기사가 중사가 되었다라고 외워주도록 할게요.